안녕하십니까. 저는 팀 터치다운의 발표를 맡은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먼저 발표 순서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대요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팀원 소개 및 역할, 프로젝트 수행 절차, 프로젝트 수행 결과, 트러블 슈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저와 저희 팀원들은 평소에 채용 사이트를 많이 들어가서 보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채용을 보면서 그 채용을 올린 회사의 퇴사자들의 리뷰를 많이 보곤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저희가 아무래도 부정적인 리뷰를 위주로 많이 보고는 했습니다. 그 중에서 많이 보였던 게 이직이 너무 작다. 신입사원들의 이직이 너무 작고 그로 인해 중간관리자의 부재가 굉장히 크다. 중간관리자가 없으니까 사원들과 기존 사원들의 격차가 더 벌어진다와 같은 문제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문제가 사람들이 또 많이 적은 문제 중에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유능한 유능한 사원들이 자주 이직을 하게 되고 이런 게 회사 성장 억제가 되는 데에 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문제점을 정의를 하고 해결 방안을 이제 KPI를 활용한 목표 등록 및 진척도를 관리하고 KPI 달성률과 종합 평가를 활용해서 최종 성과 점수를 산출하는 알고리즘을 작성을 해서 체계적인 목표 및 성과 관리와 투명한 성과 관리, 그리고 최종 성과 점수 도출 프로세스를 개발을 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KPI를 선택을 한 이유는 이제 많은 성과 지표 중에 KPI는 측정 가능한 정략적 지표와 데이터 기반의 지표를 기반으로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성과를 도출하는 프로세스를 작성을 할 때 숫자 기반의 측정 가능한 데이터들이 더 용이하다고 생각을 해서 KPI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종적으로 KPI를 활용한 성과 도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종합 인사관리 솔루션을 개발을 했습니다. 저희의 최종 성과 도출 방식입니다. 이제 크게 5가지로 팀 KPI, 개인 KPI, 동료 평가, 하향 평가, 그리고 근태 점수를 종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팀 KPI와 개인 KPI가 중요한 비중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성과 계산 비율을 측정을 하게 해놨고요. 그거를 종합을 해서 최종 성과 점수를 산출하게 프로세스를 작성을 해놨습니다. 저희의 기능은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인사관리, 성과관리, 근태관리, 결제관리, 급여관리가 있고요. 인사관리에는 기본적인 사원 정보관리와 회사의 정보관리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성과관리는 KPI 관리, 그리고 평가관리, AI를 통한 평가 요약, 그리고 부서별로 평가 가중치 관리, 평가 문항 관리 등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태에는 출결 관리, 연차 휴가 관리, 출장 추가 근무 관리를 포함하고 있고요. 결제 관리는 문서 결제 및 공유, 결제 문서 관리, 그리고 수신, 대신 대기 처리 문서를 종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관리에는 급여 관리, 급여 명세서 관리, 퇴직금 관리, 퇴직금 명세서 관리, 퇴직금 계산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팀원 소개 및 역할입니다. 저희는 우선 김슬기 멘토님께서 저희 프로젝트 진행을 많이 도와주셨고요. 저는 이제 인사관리 기능과 CI/CD 설계 그리고 스프링 시큐리티를 이용한 인증인가 기능을 구현을 했고요. 영기님께서는 공지사항과 알림에 관련된 기능을 개발을 해주셨고 지민님께서는 급여 퇴직금과 관련된 기능을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서님께서는 문서결제 시스템을 개발을 해주셨고요. 유영님께서는 이제 근태 관련된 출퇴근, 연차, 휴가 등의 기능을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춘님께서는 KPI 관리, 평가 비율 관리, 성과 등급 관리 등 성과 관리에 관련된 기능을 모두 개발을 해주셨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절차입니다. 저희 WBS인데요.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주차에 주제 선정과 자료 조사를 하고 2주차에 요구사항 영세 작성, 그리고 DDD 작성을 했고 3주차에 EID를 설계하고 UI, UX를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4, 5주차에 백엔드 API 개발을 진행을 했고요. 6주차, 7주차에 프론트엔드 개발을 하고 8주차에 배포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저희 협업 방식입니다. 먼저 디스코드를 이용해서 자료를 공유하고 소통을 진행을 했고요. 노션을 이용해서 일일 회의, 주간 회의 등 회의록을 관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사용을 해서 이제 기획이나 문서 작성에 활용을 많이 했고요. ERD 클라우드를 통해 DB를 설계하고 ERD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를 사용을 해서 UI, UX를 설계를 했고요. GitHub을 사용해서 코드 형상 관리와 리뷰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수행 결과입니다. 먼저 저희 사용 기술입니다. 프론트엔드에는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건 뷰3와 피냐 그리고 파이어베이스 클라우드 메시징이라는 기술을 사용을 하는데 이거는 웹 푸시 알림 기능을 개발할 때 사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엔드에서는 아파치 POI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엑셀을 활용하는 기능이 있어서 자바에서 엑셀을 활용할 때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미나이 AI를 통해 평가를 종합해서 요약을 하는데 사용을 했고 이 아래 있는 문양은 RabbitMQ라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이제 메시징 처리, 알림 처리를 하는데 백엔드에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CI/CD에서는 이제 눈여겨보실 만한 건 아마존의 EKS, ECR, 그리고 S3 클라우드 프론트를 활용을 해서 CI/CD를 구현을 했습니다. 이제 자세한 거는 나중에 시스템 아키텍처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개발자가 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이제 S3에 저장되어 있는 버켓으로 Vue.js의 스태틱 리소스를 업로드를 합니다. 그리고 백엔드 개발이 완료가 되면은 우선 ECR에 저희 백엔드 프로젝트 이미지를 업로드를 하고요. 이제 아르고 CD가 모니터링하고 있는 쿠버네티스 레파지토리를 업데이트를 해서 실시간으로 CI/CD가 통합적으로 관리가 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먼저 저희 주요 기능입니다. 인사관리에서 주요 기능은 우선 구성원 등록 초대 기능인데요. 개별적으로 직접 저렇게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저희가 CSV 템플릿을 제공을 해서 CSV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 구성원을 일괄적으로 등록하는 기능도 구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원을 초대를 하게 되면은 입력된 이메일로 사원에게 초대 메시지가 전송이 되게 돼서 저기서 비밀번호를 등록을 하면은 사원 초대가 완료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권한 관리입니다. 이제 마스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 이제 토글 버튼을 통해서 권한을 부여를 하고요. 이제 사원 한 명이 여러 개의 권한을 이제 부여를 하고 회수를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각 메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성과 관리의 주요 기능 중에 KPI 작성 기능입니다. 이제 드롭다운 버튼을 통해서 기간별 KPI를 등록을 하는데요. 기간은 이제 연별 KPI, 월별 KPI, 분기별 KPI 이렇게 나눠서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표치를 설정을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평가 작성 기능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동료 평가를 작성을 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저희가 미리 정리해 놓은 동료 평가 문항을 죄송해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인사 담당자 등이 작성해 놓은 평가서를 가지고 동료 평가를 진행을 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평가는 나중에 추후 종합 성과 점수 계산에 활용되도록 설계를 해 놨습니다. 성과 가중치 설정입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서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다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예를 들면 팀의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고 개인의 성과를 더 중요시하는 부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 가중치와 KPI 개수를 설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결제문서 작성 페이지입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기본 서식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결제선을 설정할 때 동의, 참조, 그리고 순차 결제가 아닌 병렬로 할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순차 결제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결제 순서도 지정을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서함 관리인데요. 이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수신받은 문서함인데 이제 보시면은 문서의 진행 상태를 다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수신함 외에도 이제 제 차례가 됐을 때
제 결제 차례가 된 문서를 관리할 수 있는 수신함도 따로 존재합니다. 그 급여 관리 페이지입니다. 지금 지금 보시는 페이지는 인사관리자가 사용하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회사에서 총 1년간 총 급여가 얼마나 됐는지, 3년간 월간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눈으로 볼 수 있고, 밑에 작게 보시면은 12월 대장이라고 해서 표가 보이실 텐데, 저희는 이제 급여 대장이라는 걸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해서 이제 각 월별 급여를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기. 이제 입사일은 이 페이지에 접속한 사원의 입사일이 자동으로 들어가고요. 회사일과 연차 수당을 입력을 하고 저기 표가 생겼을 때 기본급을 입력을 하고 계산을 누르면은 이제 예상 퇴직금이 계산이 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제 퇴직금 산정 방식은 DB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QR 출퇴근 기능입니다. QR 코드를 이용해서 사원의 출결을 관리를 하고요. QR 코드 인식할 시 숫자 6자리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숫자를 입력을 하면은 출퇴근이 가동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알림 기능입니다. 저희가 이제 공지사항 등록이나 결제선 지정 등 제가 관련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이제 웹푸시 알람으로 알림이 보이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으로 시연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로그인과 메인 페이지 기능입니다. 이제 사전과 비밀번호를 이용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고요. 메인 페이지에서는 로그인한 사원의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사원 개별 등록 기능입니다. 이렇게 주어진 데이터를 다 입력을 해서 사원 개개인으로 한 번씩 등록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조소를 사용할 때는 카카오맵의 API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원 일괄 등록 기능입니다. 네, 먼저 저희 시스템에 맞는 CSV 엑셀 파일 템플릿을 다운로드를 할 수 있고요. 이제 파일 선택을 통해 이제 파일을 업로드를 하면은 사원을 일괄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별 등록, 일괄 등록을 했을 때 거기에 등록된 이메일로 사원의 초대 이메일이 발송이 됩니다. 방금 보신 화면과 같이 이렇게 이메일로 초대 메시지가 등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저 비밀번호 등록 버튼을 통해 비밀번호 등록 페이지로 이동이 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사원이 사용할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면은 사원의 초대가 완료되게 됩니다. 저는 사원정보 수정입니다. 사원정보 수정은 이제 인사 담당자 같은 경우에는 사원 목록에서 각 사원의 상세 정보에 들어가서 직접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일반 사원은 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기본 정보만 수정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은 부서 관리입니다. 이제 부서는 옆에 트리 구조로 나오게 설정을 해놨고요. 체크를 하면은 부서 안에 소속된 사원을 확인할 수 있고, 부서를 입력을 할 때는 이제 각 데이터와 상위 부서를 지정을 해서 이제 부서가 트리 구조가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직책 관리입니다. 이제 직책도 직위와 동일하게 담당 업무와 직책명을 사용하고 이제 직책 담당 부서를 선택을 해서 등록을 하게 해놨습니다. 저희 시간 강도가 앞으로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직위도 직책과 동일하게 이제 직위명을 작성을 하고 직위 등급을 작성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발령 관리입니다.
먼저 발령에 등록할 사원을 선택을 하고요. 발령 구분을 선택을 하면 밑에 나오는 드롭다운이 그 발령 구분에 맞게 나오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발령 종류에는 현재는 이제 부서 이동, 승급 승진 정도, 그리고 직책 변경도 발령 등록을 통해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권한 관리 기능입니다. 여기는 이제 마스터 권한이 있는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는데요. 각 사원을 선택을 해서 이렇게 토글 버튼으로 사원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사 정보 관리입니다. 이제 회사의 이러한 상세 정보도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정해놓은 회사 정책이 현재 두 가지가 있는데 급여 지급일과 최소 연차 개수를 지정할 수 있어요. 지금 영상에는 최소 연차 개수가 12개인데 저희가 원래 15개 이상 법에 따라서 15개 이상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변경을 해놔서 실제 시스템에서는 15개 이상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관리 기능이고요. 그중에 이제 KPI 제출 페이지입니다. 이제 이렇게 기간을 선택을 하고 목표와 목표치 그리고 목표치의 단위 목표치 단위는 지금은 퍼센트로 입력을 했는데 뭐 만약에 매출을 뭐 얼마 이상 달성을 해야 된다면 뭐 원 아니면 천, 만, 억 이런 식으로도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KPI 수정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제가 등록한 KPI가 인사 관리자에 의해서 반려가 됐다면 그 반려 사유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KPI의 현황 관리입니다. 이렇게 기간을 설정을 해서 현재 등록된 KPI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이제 현재 진척도를 등록을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진척도를 업데이트할 때는 진척도 칩이나 근거도 입력을 하도록 작성을 해놨습니다. 다음 KPI 이력 조회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등록하고 시즌이 지난 KPI들을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KPI 승인입니다. 이거는 아마 인사 담당자가 사용하는 페이지인데요. 이제 각 사원들이 등록한 KPI를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하면 그때부터 KPI가 등록이 되고 그걸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동료평가 제출입니다. 이제 동료평가 기간이 되면은 이렇게 저와 그 로그인한 사원과 같은 부서에 존재하는 사원에 대해서 동료평가를 제출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평가 문항 관리. 이제 각 부서마다 평가하고자 하는 문항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 평가 문항을 관리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문항을 등록할 때 객관식, 주관식인지도 설정을 할 수 있고 동료평가인지 사용평가인지도 설정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평가 조정입니다. 이제 사원의 평가가 어느 정도 종합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인사팀 쪽에서 평가 자료들을 다 확인을 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평가가 있으면은 이렇게 평가를 조금 조절을 할 수 있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각 부서별로 평가의 과정치를 설정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놓은 화면입니다. 다음은 등급 비율 설정입니다. 지금 저희 시스템 내에서는
이제 최종 성과 등급은 S등급,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이 있는데 회사에서 이 등급 비율을 직접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해놨어요. 다음은 인사평가 확인입니다. 이렇게 조정까지 완료가 되고 나면은 사원들에게 인사평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를 제공을 하고요. 평가 사유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이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결제 관리에서 문서 작성 기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저희가 정해놓은 서식을 선택을 할 수 있고요. 네, 각 내용을 입력을 하고 결제선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제선을 지정을 할 때는 이제 부서에서 원하는 사원을 찾아서 등록을 할 수 있고요. 이제 결제 종류에는 동의, 합의, 참조, 병렬, 병렬 합의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외에도 공유할 사람도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대기문서 페이지입니다. 대기문서는 이제 결제 차례가 로그인한 사원이 결제 처리가 된 문서를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자동 검색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조건으로 검색도 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게 문서 상세 조회도 가능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수신한 문서입니다. 수신한 문서는 뭐 결제선의 상태와 상관없이 제가 조회할 수 있는 문서들은 다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발신한 문서는 수신한 문서와 동일하게 제가 직접 작성한 문서들을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근태 관리입니다. QR 인증을 통해서 출근과 퇴근을 진행할 수 있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을 인증을 하면 숫자 6자리를 지급을 받고 그걸 통해 출퇴근을 인증하도록 설정을 해놨습니다. 네, 근태 관리 메인 페이지인데 이거는 이제 페이지 디자인과 관련된 영상이라서 앞으로 조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가 신청 페이지입니다. 이렇게 휴가 시작일과 종료일을 지정을 하고요. 이제 영상에서는 결제자 사본을 직접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프로그램에서는 드롭다운을 통해서 현재 존재하는 사원들 목록 중에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휴가 수정도 할 수 있고요. 휴가 승인 같은 경우에는 팀장 권한이 있는 사원이 직접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휴가 반려도 휴가 승인과 동일하게 진행할 수 있고요. 휴가 반려를 할 때는 반려 사유 입력을 하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원이 내가 등록한 연차를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 저는 급여 관리 페이지입니다. 여기 있는 급여 대장은 인사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는 페이지고요. 이렇게 급여 계산을 할 때 법률을 설정을 할 수 있게 해놨고, 급여 대장을 엑셀 파일로 업로드를 하기 때문에 월별 급여 대장을 업로드하기 위해 급여 대장을 다운로드 받고 업로드해서 급여 대장을 등록을 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이제 사원에게 급여가 어떻게 지급이 되었는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도 가능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다음은 급여 명세서 페이지인데요. 이거는 모든 사원이 다 접근 가능한 페이지입니다. 이제 급여 대장 내역을 통해서 이제 사원의 급여가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고 급여 명세서를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퇴직금 정산도 동일하게 이제 엑셀 파일로 진행이 되고요. 저희가 정해놓은 템플릿으로 업로드를 하면은 퇴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 대장과 동일하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퇴직금 명세서도 동일하게 사원이 확인을 할 수 있는데 퇴직금 명세서는 퇴사 처리된 회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우선 설계를 해놨습니다. 예상 퇴직금 계산기는 아까 설명드린 식대로 퇴사일과
연차 수당, 그리고 기본급을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공지사항 관련돼요. 일반적인 게시판 기능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부서별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작성을 할 때도 제목과 부서, 내용을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하도록 설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공지를 입력을 했을 때 밑에 알림이 도착하시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뒤에 내용은 이제 공지사항을 수정하고 삭제하는 내용인데 기존에 있던 기능들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트러블 슈팅입니다. 제가 아까 사원 초대 기능을 개발을 할 때 이제 자바 메일 센터를 통해서 초대 이메일을 보내도록 해놨는데 처음에는 이 메일 전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CSV 파일로 여러 명을 한 번에 등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10명을 등록하면은 최대 2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용자한테 굉장히 불편한 경험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서비스 로직에서 메시지를 전송하는 부분만 비동기 처리를 해서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10명 등록을 해도 약 2초 정도의 시간만 소요가 되도록 이제 성능 개선을 해서 왔습니다. 이상으로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작하겠습니다.